환율이 3,000원까지 오르는 상황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구조가 큰 충격을 받는다는 뜻이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돈의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로 성장해 온 나라이고, 외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 와서 생활과 산업을 유지해 온 나라였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거의 모든 분야가 흔들리게 된다. 이 글에서는 환율이 3,000원까지 오르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환율이 3,000원으로 오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수입품 가격의 폭등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기름을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사온다. 지금도 유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주유소 가격이 빠르게 변하는데, 환율이 3,000원이 되면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기름값이 두세 배로 치솟게 된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실어오고 제과 공장에 재료를 공급하고, 완성된 빵을 다시 가게로 옮기는 과정에 모두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는 전반적으로 빠르게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는 생활비가 심하게 오르고 서민들은 같은 월급을 받아도 체감하는 여유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한국 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제조업도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계류 등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파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과 원자재 역시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환율이 3,000원이 되면 한국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사오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은 비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계 시장은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면 수출 물량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투자도 생산도 고용도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비는 다시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준다. 환율 3,000원의 상황에서는 외국 자본도 한국을 떠나려고 한다. 외국인은 자본을 투자할 때 이익뿐 아니라 환차손을 고려한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달러로 바꿔 들고 나가게 된다. 이렇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일을 자본 유출이라고 하는데, 자본 유출은 환율을 더 올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즉 원화 가치 하락이 자본 유출을 부르고, 자본 유출이 다시 원화 가치 하락을 부르게 되면서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된다. 한국이 이 악순환에 빠지면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가계의 삶도 매우 어려워진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 금리가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줄면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자영업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지며 폐업이 늘어난다. 폐업이 늘면 실업자가 많아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생활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정부 재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환율이 3,000원이 되면 외국에서 빌린 돈이나 외화로 빚을 내서 운영하는 여러 공공사업의 부담이 커진다. 한국 정부와 공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외화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이 빚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국가 재정에 큰 압박이 된다. 재정에 여유가 없으면 정부는 복지 지출이나 지원 사업을 줄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사회 전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공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잡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기초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한국은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환율이 오르더라도 경제가 쓰러지지 않는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효율적인 생산 구조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하고,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강할수록 나라의 경제는 더 안정되고 환율도 덜 흔들린다. 둘째는 에너지와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는 일이다.
한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한다.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과 같은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자원 개발이나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기반이 튼튼해야 환율이 움직이더라도 산업과 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는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 신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환율은 더 오르게 된다.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제금융기관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지출이나 급격한 규제 변화는 시장의 불안을 키우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과 소비에 의존한 성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금리와 환율이 흔들릴 때 가장 취약한 구조가 바로 과한 대출에 의존하는 경제다. 가계와 기업이 함께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져야 경제가 흔들릴 때 버틸 힘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율이 3,000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경제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이 상황이 실제로 오기 전에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하고 설령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나라 전체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책과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기의 조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초 체력을 강화하며 불안정한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경제는 두려움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노력으로 지켜내야 한다.